자, 요거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오늘. 자, 데이 1에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게요. 컨디션 추즈라고 하겠습니다. 자, 컨디션 추즈인데, 자, 이 컨디션 추즈 하기 전에 아까 컨디션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요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날짜, 날씨. 자, 그럼 이제 날씨가 뭐 맑으면서 비가 올 수는 있지만, 그죠?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날씨를 이렇게 탁탁 구분 지어 놓죠. 그래서 이게 맑으면서 흐리다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맑으면서 눈이 온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눈이랑 비랑 같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딱 이 중에 날씨가 하나만 우리가 선택돼야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날씨가 맑아요. 자, 맑으면 이 웨더가 1이겠죠. 자, 그리고 웨더가 1은 1과 같다. 맞는 말이 되니까 나들이 가세요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날씨가 눈 오니까 눈사람 만드세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맑으니까 나들이 가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면 얘가 실행되면 안 되겠죠. 얘도 실행되면 안 되겠죠. 얘도 실행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얘네가 셋이 실행이 안 되고 있나요? 자, 얘는 안 되고 있어요. 얘는. 하지만 얘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가 이렇게 날씨가 맑다라는 게 결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현재 흐림인지 날씨가 비가 오고 있는지 날씨가 눈이 오고 있는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유용한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여기 웨더 변수 선언한 쪽에다가 요 왼쪽에 라인 번호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콕 찍으면 빨간 점이 찍힙니다. 자,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자바한테 프로그램 딱 실행하라고 하면은 자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실행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 점 찍으면 자바가 여기서 한번 멈춰줘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 줄 한 줄 직접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디버거 모드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왼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 벌레 모양 요걸로 실행을 하시는데 단축 키로는 Shift F9입니다. 여기서 딱 멈춰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돼요. 개발하실 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디버거 모드로 들어가면 뭘 알 수 있냐면 제일 먼저 실제 변수의 값이 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위에 A라는 변수에다 100을 넣어놨죠? 여기 보시면 밑에 자, thread variables A에 100 들어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다시 어디 갔지? 그죠? 그 다음에 money에 3만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우리가 3만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변수 값들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1번째 라인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뭐 스텝 오버, 스텝 인투, 스텝 아웃.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텝 인투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함수가 있으면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스텝 오버는 함수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고 뭐 그런 건데 일단 우리는 F8
요거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를 마우스로 누르셔도 되고 F8 키보드로 누르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F8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 줄 내려가죠. 이제 얘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웨더에 1이 들어갔죠. 웨더에 1 들어갔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33번째 라인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F8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자, F8 한번 더 누르면 이제 여기로 갑니다. 요거 실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F8 누르면 자, 요거는 실행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로 점프할 거예요. 그죠? F8 한번 더 누르면 요것도 실행될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로 점프합니다. 됐죠? 그래서 끝이 나요. 자, 실행되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요거 실행된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따졌단 말이에요, 자바가.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날씨가 한번 결정이 되면, 그죠? 요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자바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보시거나 또는 자격증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보통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기 1번 보자마자 이게 답인 게 확실해요. 얘를 체크하고 2, 3, 4번 있습니까? 답이 확실하다라면 1번으로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야죠. 시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자바 입장에서는 정답이 1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 보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1번 정답이 확실하면은 이 문제는 끝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정답이 하나. 그죠? 이 보기 4개 중에 정답이 하나라는 전제가 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답이 2개면은 1번 정답이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 더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우리가 이걸 태길이라고 합니다. 태길. 하나 선택하는 구조라면은 하나 딱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번 보기를 봤는데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2번 보겠죠. 근데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3, 4번 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효율적이죠. 컴퓨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바 입장에서는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 4개의 이품을 연결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연결은 else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품 사이를 다시 해볼게요. 요 if와 if 사이를 이렇게 else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 4개는 연결이 돼서 이 중에 하나 딱 그 결정이 나면은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태길 구조라고 해요. 태길 구조. 여러 개의 조건이 있잖아요. 눈이 올 조건, 비가 올 조건, 맑을 조건.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는 구조. 태길 구조죠. 태길 구조 만들 때 if와 if 사이를 else로 연결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if를 붙입니다. 한 줄로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는 얘기라서 하나 선택되는 순간 자바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아까는 요거 다 실행됐던 거 확인하셨죠? 다시 Shift F9. 자, 31번째 라인에서 멈추고요. F8로 한 줄씩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보기를 보는 거예요. 맞죠? 정답이죠? 정답 체크하고 2, 3, 4번 본다 안 본다? 이거 안 봅니다. 바로 여기로 가요. 여기로. F8. 요거 한번 출력하고 정답 출력하고 바로 맨 밑으로 가죠. 얘네가 실행 안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뭐가 더 효율적이다? 만약에 태길 구조라면 LJ if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연산상의 이점도 있고요. 이게 태길 구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들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거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 컨디션 추주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LGIF를 썼을 때랑 쓰지 않았을 때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학적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 건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만 표현해 볼게요. 자, age가 있을 겁니다. 나이죠. 나이에 따라서 자, 초등학생이 아마 8살부터가 초등학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나이가 8살보다 크거나 같으면 8살 이상이면 초등학생인 거죠. 자, 근데 나이가 만약에 14살 이상이면 중학생인 거죠. 17살 이상이면 고등학생이죠.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딱 봐도 뭐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코드만 봤을 때도. 실행을 해봅니다. 자,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조건을 좀 잘 다시 줄게요. 이렇게 해야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당연히 에이지가 8이면 초등학교에 속하는 그 나이입니다. 학적에 속하는 나이인데 당연히 초등학생은 나와요. 그죠? 근데 중학생도 나오고 고등학생도 나옵니다. 왜냐면 자바 입장에서는 이 조건문을 그냥 정직하게 이게 맞는 말이면 그냥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이하면은 초등학생, 17살 이하면은 중학생. 이렇게 하는 단순한 조건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빼먹은 거죠, 이거? 중학생은 17살 이하이지만 13살보다는 높아야 되죠. 그걸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17살 이하면은 바로 중학생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에이지가 13보다는 큰지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중학생인 거죠. 마찬가지로 19살 이하라고 무조건 고등학생이 아니라 17살 이상인지, 그러니까 16살보다 큰지를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초등학생 하나만 나오죠. 15. 그럼 중학생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이거.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면서 중학생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태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이걸 태길 구조 LGif를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다 LG 붙이면 된다. LG 붙이면 된다. 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표현한다. 자, 됐죠? 자,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LGif로 태길 구조로 연결을 하시면 이제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 13살 이상이면 다시요. 뭐야? 자, 13살 나이가 13살 이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LGif를 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 선택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살 이하면은 그죠?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13살보다 크다는 얘기. 이미 결론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13살보다 큰지 작은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클 때만 여기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3살보다 클 때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다. 이 LGF 여기 왔다. 무조건 나이는 13살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16살보다 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겠죠. 아니었으면 여기서 끝났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워도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조건을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장점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